안녕하십니까. 울산 입시전략연구소 문준호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오늘 찍자마자 바로 올리긴 할 건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이와 같은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가 확대되면서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하다. 불리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 일반고는 늘 불리해 왔습니다. 수시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누군가는 되게 불리한 것처럼 늘 몰아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재학생들 불리하다, 작년에 재학생들 불리하다, 올해 확통이 불리하다, 이제 뭐 정시가 늘어나니까 또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작년에 재학생이 불리하다는 얘기 나올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5만 4천 명, 5만 6천 명이라는 학생 수가, 재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비율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재수생에 대한 절대적인 값 자체도 커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1년 동안 계속해 왔었고요. 제 밴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됐죠. 지금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리하다 억울하다 해도 진짜 그런 결과는 안 나온다고요. 입시 정보가 약하고 학교의 의존도가 높은데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전부 다 입시에 대한 정보가 약하다 보니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 집단이 불리하다라고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확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3월이나 4월 합평 때는 6.8점까지 차이가 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4점짜리 하나 정도 차이만 나고 있죠. 미적분하고 확통에서. 저는 그거면 엄청난 선방이라고 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작년하고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적분과 확통에서 집단이 올 경우로 결국 이제 2개 아니면 4점짜리 문제 2개 아니면 3개인데 거기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정시, 자, 올해 1월 달에 원서 접수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를 해요. 12월 달에 졸업을 시킵니다. 울산에는 몇 개 학교가. 그럼 이 아이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선의 선생님들이야, 야 어차피 니네 뭐 내 말도 안 듣고 올해는 다 니네 마음대로 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현실들을 뒤로 하고 강남 애들하고 자사고 애들하고 수능 경쟁을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시 원서 접수 기간도 되기 이전에 졸업을 하는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하고 맞을 것만까지 입시 경쟁을 같이 해주는 선생님 밑에 있는 강남 아이들하고 싸움해서 이길 수 있냐고요. 중학교 때부터 전국에서 몰린 아이들이 시험 쳐가지고 하는 자사고 아이들하고 지방 일반고에서 그냥 뺑뺑이로 평준화로 들어간 아이들하고 수능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게 동등한 싸움이 된다면 얘네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거죠. 아니, 누군가는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결과는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열화에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이들을 가지고 자꾸 불리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열화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줬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몰아가는 이런 언론 분위기가 전 너무 싫고, 여러분들도 제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이제 짧게라도 자주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자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지하게 목을 맵니다.
그래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심지어는 등급조차 안 보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사항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당장 다음 주 시험인데 시험 대비 특강을 하겠다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수업해주고 있는데 봉사활동 가야 돼요. 동아리활동 가야 돼요. 이러면서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심지어는 그 봉사활동이 뭐냐면 시청, 교육청,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동원되면서 봉사시간 써준다고 학교 선생님이 가라 그랬대. 화나죠. 솔직히 이런 경우는. 그죠? 아니 학생부 종합제 대학에서 인성을 보는 게 봉사시간 봅니까? 어떤 과제나 조별이나 팀워크로 움직였을 때 얼마나 갈등을 해소하고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융화가 되는지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관공서 행사 동원되면서 봉사시간 써주면서 그걸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입시에서 보면 올해 이제 조금 늘어났어.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 학생 수는 자꾸 주는데 왜 자꾸 늘어나나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이제 인원을 최종 편성할 때 이제 내년 4월에 수시 최종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4월에 발표해서 6월까지 뭐 수정사항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4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그 시기에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 내년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수시 요강은 내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계속 보정을 해가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시기에 2023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오는 대입 시행 계획보다 조절이 돼요. 그 수시 요강에서. 왜냐면 여기서 조절되는 건 뭐냐면 충원하고도 정시까지 마감된다는 데서 이제 2월 말에 추가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계획했던 인원보다 다 채우지 못하면 수시 요강 발표하는 그 1년 사이에는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계획, 이건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가지고 잡아놓은 건데 이때도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작성하는 기준으로 2년 전에 다른 학교를 이탈했던 친구들만큼을 보정을 해줘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쉽게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수시가 늘 몇십 프로, 심할 때는 77%까지 갔었죠. 그런데 그러면 수능을 가지고 보는 전형이 23%밖에 없었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보시면 수능 위주가 20%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라는 걸 보셔야 돼요. 특히나 교과 전형으로 편성된 학생부 추천 전형, 학교형 추천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는 더 많이 늘었죠. 천하 연세대도 수능 최저를 보게 됐으니까요. 한양대는 지금 안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수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능이 없으면 안 되는 전형이 그때도 60%, 70%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교육부에 못 매달고 있는 이 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23%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 이 23%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언론에서 입시기관에서 목을 매고 있는지 이것도 좀 오늘 길어져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올해 수능이 줄어들었어요. 수능 계속 늘린다 그랬는데 올해까지 40%까지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조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으로 선발하는 곳은 자율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곳이 어디예요? 전부 지방입니다. 그 지방은 서울에서 종합전형이 매달려 있으면 수능이나 교과전형 위주로 가고요. 수도권에서 수능에 올라가고 있으면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피해야 되니까. 여기를 못 가는 아이들, 수도권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못 가는 아이들은 다른 조건으로 우리 학교 좋은 조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전부 내년이 줄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요것만 먼저 볼게요. 일단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서울이 종합전형이 인천이 종합전형이 더 많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과전형이 훨씬 더 큽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많고 자 그러고 나서 볼게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다 늘었어요. 빨간색이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종합전형이 늘어났고 그런데 자
종합전형이 기본적으로 교과전형보다 많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능 모집인은 줄었지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인서울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수능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부에서 얘기한 40%에는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요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또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기재사항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생겨났으며 블라인드 전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고가 특별하게 유리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 인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